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9월 9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 그 성장이 좀 둔화될 거다 하는 우려하고 그 변이 확산 이런 거에 대한 또 우려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3일째 연속해서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특히 뭐 다우나 뭐 S&P 500은 약보합 정도인데 나스닥은 0.57%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도 어제 충격도 있고 그래서 양시장 모두 하락해서 출발을 했고 또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관심이 전부 다그 플랫폼 기업 쪽에 오늘 가 있어서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하락 출발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도를 이어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도 적지 않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지수 하락이 비교적 큰 폭으로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3,183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거의 1조 가까이 9,312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반면에 개인들은 1조 2천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오늘 이제 지수가 하락하니까 3,100에 코스피 지수가 가까워지니까 상당히 많이 샀어요.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은 못 막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떨어지는 밑쪽에서 낮은 가격에 매수를 주로 한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하루 종일 순매도를 그냥 유지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중간에 잠시 지수가 좀 플러스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코스닥은 좀 플러스 날려나 그랬는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69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857억을 순매도했고 여기서도 개인만 1,600억이 넘게 코스닥에서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그 코스닥 쪽의 그 매도량을 기관이 조금 축소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5% 하락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1034.62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이게 추가적인 하락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2차 전지 특히 이제 그 폐배터리 우리가 재활용하는 부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이제 2차 전지의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도 조금 이제 다른 영역의 거죠. 그래서 뭐 이게 2025년도가 되면 전 세계의 그 배터리 그 재활용 그 규모가 232억 달러 정도 된다고 전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 이제 특히 배터리에 관련된 이런 역량이 강화됐다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주가가 오르는. 근데 이거 보면 또 시간이 갈수록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상승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게 이렇게 이제 향후에 이쪽 시장도 있다 이런 게 그 전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망 이슈는 이 주가를 좀 오랫동안 끌고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익이 나고 뭐 시장이 형성되고 이런 거랑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오늘 이제 주시장의 특징이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좀 희망적인 기대가 되는 이런 쪽의 이슈를 가진 것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것들, 이제 특히 이제 K-드라마 같은 거가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 또 한 가지 기대는 사실 중국이죠. 중국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중국이 이제 우리 그 드라마에 대해서 좀 문호 개방을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 속에 관련주가 좀 움직였어요. 이것도 역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부 좀 주로 이슈들이 기대를
갖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번 주가 아주 그 수소 주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소 협의체도 만들어지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수소 이게 좀 가속화될 거다. 그런 기대로 오늘 좀 상승을 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는 모든 상용차, 그러니까 트럭, 버스 뭐 이런 거요. 수소연료 전지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그 IAA 그 모터쇼에서도 BMW가 이제 수소차를 공개했어요. 또 여기에 도요타, 다임러 이런 회사들도 이제 더 가세해서 수소 전기차 이런 쪽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기대로 이것도 역시 현재로서는 기대입니다. 수소도 이게 사업이 좀 이렇게 구체화되고 돈 버는 쪽으로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제 주식은 두 가지로 봐야죠. 하나 이렇게 처음에 이슈가 돼서 그런 기대를 갖고 갈 때 주가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현실적으로 뭐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은 주로 시장의 특징을 보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는 것대로 어제 불의 일격을 받았던 카카오, 네이버 이런 카카오는 오늘 7.2%가 빠져서 13만 원이 무너졌어요. 12만 8,500원에 끝났고, 이게 뭐 끝에 이거 매매시키느라고 장이 조금 1, 2분 좀 늦게 마감을 했어요. 그럼 이제 네이버도 2.56%가 빠져서 이번에 이제 주 타겟은 카카오였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제 뭐 2.56으로 오늘 끝났습니다. 시장 얘기 바로 하죠. 시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네마니의 날이라고 불리는 선물 옵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동시만기일인데 보면 이렇게 끝에 커다란 변화가 이제 없었어요. 크다란 변화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게 뭐 어저께 뭐 워낙 강하게 시장이 이미 어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선물 옵션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 어느덧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는 3,114.7포인트에 와 있어요. 상당히 많이 이제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번 흐름의 움직임의 중심선이라고 봤던 3,200이 이제부터는 또 하나의 이제 올라가려면 저항선으로 작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지금 오게 됐어요. 근데 미국 시장도 어젯밤에 미국 시장 보면 미국 시장도 방향 설정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뉴욕 연은 총재, 이분은 이제 당연직이죠. 그 FOMC. 그 올해 말에는 테이퍼링을 개시를 해야 된다. 적절한 시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요. 또 그 베이지북 공개가 된 데 보면은 지금 제품 가격, 이게 공급난 때문에 생기는 제품 가격의 그 상승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발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얘기가 있고, 또 변이 확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둔화될 거다. 이거. 또 그다음에 이제 노동력 부족 문제.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임금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 압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유예해도 걱정, 해도 걱정, 뭐 이런 이제 걱정 속의 시장이 쉽사이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어제 이미 뭐 다 아시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제 터져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했어요. 사실은 뭐 삼성전자도 오늘 1,000원 빠졌습니다만 SK 하이닉스도 3,000원 빠지고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SDI 이런 거는 거의 이제 뭐 요새 국민주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충격을 받으니까 LG화학도 8,000원, SDI는 21,000원 전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카카오만 딱 집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그런 얘기, 이제 규제 얘기가 나오면 그것만 빠질 것 같지만 시장이 원래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얘기가 있지만 전면에 나온 게 뭐냐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펀드나 다른 금융상품을 비교해서 이거를 이제 소개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 그 보험을 뭐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 이런 거를 이게 이제 광고냐 이게 중개냐 금융 중개냐. 그런데 뭐 이렇게 내건 거 보면 보기에 따라서 뭐 광고인 것도 있고 또 뭐 중개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카카오에서 보험 비교를 하는데 어떤 회사 보험을 비교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게 카카오가 파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이마트에서 삼성전자 TV를 사면 하이마트가 팔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등등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제 얘기들이 이 금융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충격 아니다. 이거는 금융사업자로 등록하면은 해결될 문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그걸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그게 과도한 걱정이건 아니건 시장은 일단 굉장히 큰 쇼크를 먹었어요. 어제 제가 이제 뭐 썸네일 썼지만 이제 돌을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나가다가. 예, 그러니까 이게 금방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독점 규제 관리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샤먼법이라고도 얘기하죠. 미국이 1980년대부터 이때 그 스탠다드 오일 그 한창 그 미국 오일 개발할 때 그거 때문에 이제 생긴 건데 뭐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엑슨모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후에도 미국도 많았어요.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기업들이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여태까지 해결하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새로운 거에 시도 아니에요. 새로운 거에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있던 거와 자꾸 시장에서 충돌이 되는 거, 이거를 이제 독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대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니까 요새 갑자기 원래 이게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법 이 노티스 이거 니네 좀 문제 있다라고 노티스상이 24일까지인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공정위, 금융위, 방통위, 뭐 중소벤처기업부, 뭐 여당 뭐 일제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뭐 좌시하지 않겠다. 뭐 탐욕과 구태 막 뭐 이런 그 워딩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시장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것도 우리의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도. 그럼 뭐 여태까지 다 이거 정부가 하는 건데 여태 뭐 그러면 탐욕과 구태 뭐 이런 거 그냥 놔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 뭐 이렇게 원래 이게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이 영리 추구를 하는데 아닙니까? 그 기업의 영리 추구를 탐욕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전 세계 독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독점 규제법을 해갖고 뭐 한다 그랬고 딴 사람이 그 사업에 뛰어들겠어요. 이게 이제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뭐 딴 데가 그럼 카카오톡 지금부터 쓰지 마. 그리고 딴 거 씁시다. 이래갖고 누가 그거 투자를 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예, 안 될 게 뻔한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변한 거예요. 그쪽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행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크가 생기면서 실제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잖아요. 기존의 은행보다
소비자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택시도 하고, 뭐 웹툰도 하고, 뭐 대리기사도 하고, 그러면 뭐 구글이 뭐 택시도 몰고 그러냐. 그건 미국 얘기고, 미국은 우버가 있잖아요. 근데 구글이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 택시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어저께도 제가 봤는데 이거는 이제 서로 이 사업이나 이런 이제 변화되는 세상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견은 내실 수 있지만 뭐 이거를 정치적으로 자꾸 끌고 와서 뭐 여당이 잘했다느니 뭐 여당이 잘못했다느니 이런 댓글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건 이제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tum을 타갖고, 상업적인 광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누구누구, 아마, 뭐, 이름 아는 분들, 누구누구가 얼마 전에, 카카오 네이버 다 때리라고 그랬는데, 결국 시장을 잘 본다. 이거 뭐, 그쪽에 회원 끌고 가려고, 갑자기 어떤 분이 들어와서 뭐, 그냥 쫙 여러 개의 댓글, 그거 제가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여기서 이제 저는 이래요. 이 카카오를 우리 100만 개민 당원분들도 많이 네이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갑자기 이제 뭐 길 가다가 돌 맞은 기분 아니겠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데 거기다 뭐 되게 잘난 척해요. 난 그거 다 팔았다. 그러니까 이제 니네는 빨리 팔고 가라. 작살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100만 개미 당원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서로 뭐 주식 투자하다가 힘들면 서로 아픔도 공유하고 서로 인커리지 시켜주고 뭐 이러는 거지. 뭐 그렇게 주식 시장을 다 잘 알면은 왜 뭐 걸어 다니겠어요? 날라다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개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 인신공격성 발언, 저도 뭐 다 압니다.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정치적으로 이거 뭐 어디가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비즈니스나 주식시장에서 입장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밥만 찍찍 해가면서 댓글 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영업 확장성이 커요. 딴 사업보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업을 확장시키는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니면 그런 플랫폼이 없는 데가 뱅크를 만들어서 이거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려면. 근데 이게 빨리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플랫폼 기업의 기본적인 거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막는다? 그럼 뭐 웹툰 하지 마. 니네, 만화방 살리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뭐 여러분 오늘 아시지만 아시아권에서 태국 같은 데서도 카카오 그 웹툰이 되게 많이 뜬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새 여러분 다 장 보면 마트 가지. 자꾸 뭐 골목상권, 제가 뭐 골목상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는 거죠. 그럼 마트로 장 보러 가니까 야 골목상권 죽인다고 마트 뭐 한 달에 2번인가요? 놀라 그랬잖아요. 그럼 노는 날 어디 가세요? 골목에 재래시장 가세요? 잘 안 가요. 그리고 누가 돈 벌어요? 대기업이 하고 있는 편의점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한 거예요. 시대가 변했는데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는데 이걸 가면서 국민도 좋고 거기에 참여된 분도 좋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무슨 탐욕, 구태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뭐 좌시하지 않겠다. 이거 되게 그 적한테 쓰는 말 아니에요? 북한이 우리한테 자주 쓰거나 우리가 북한한테 이런 거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살아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그쯤 하시고요. 다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니까 100만 개미에서는 정치적 소신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알 만큼 압니다. 저도 뭐 대통령 상당히 여러 사람 겪어보고 다 국가를 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 얘기하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그럼 외국인들은 이게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고 충격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걸 몰라서
이렇게 내다 파느냐. 오늘도 뭐 공매도 과열 종목이 됐어요. 카카오는.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중국의 선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 애들은 우리는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아주 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이머징 마켓에 있고 지리적으로도 근처에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이제 요즘 내걸고 있는 게 뭐예요? 공동부유, 함께 살자, 함께 살자 이 얘기 아니에요. 공동부유. 그걸 하면서 각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강도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도 그렇고 이제 작사를 돌아가면서 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빅테크에 대해서 강한 압력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조업체 옛날 제조업체야 다 중국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통제가 가능한데 이게 이 빅테크 인터넷 기업들은 막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거 엄청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거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라 보고 놀랬는데 소뚜껑 보고 그러니까 일단 때리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동안에 정작 걱정을 미국의 테이퍼링 언제 할까 이게 뭐 어떤 강도 어떻게 테이퍼링을 걱정했는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얻어맞았어요.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라는 게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한 방을 먼저 맞아버렸어요. 이제 뭐 상황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뭐 이쪽 특히 이제 뭐 금융 쪽 이런데 금융이 좀 보수적이라 거기 이제 신규 진입하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런데 뭐 카카오라고 그거 예견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선례들도 많으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지금 많이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전통의 금융 프랜차이즈가 득을 볼까 반사 이익을 전 뭐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여러분 이제 뭐 국민 재난기금 이런 거 하면 뭐 지금 내가 카카오뱅크 예를 들어서 거래하고 있다는데 뭐 옛날 거에 가서 하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충격을 이제 소화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장은 어쨌든 간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이기 때문에 센 반지를 한번 팍 맞은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걸 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떨어져도 좌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그런 충격 속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적어도 이번 주는 넘어가 봐야 어떻게 될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넘겨보자. 그래야지 이제 단기적인 저점이 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어차피 오늘 그냥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이렇게 탁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돌려도 탁 하고 튀어요. 근데 이제 그 튈 때의 강도나 그 높이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들 주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걸 좀 보시자 이거죠. 근데 아주 긴 호흡으로 나 뭐 2년 3년 가져간다. 그러면 뭐 지금부터 사셔도 돼요. 분할로. 그거는 맞는 겁니다. 플랫폼 기업을 그렇게 해서 죽일 수도 없고 플랫폼 기업이 확장 속도는 제일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변수가 하나 또 나타났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제. 그러니까 일단 전체 시장은 추석 뒤로 좀 미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좀 빠른 경우는 다음 주에 일부 사고 추석 연휴 지난 후에 일부 사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우리는 이번에는 한 발 늦게 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더 확인 후에 가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 오늘도 보면 1169원 20전, 2원 50전 원화가 약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어떤 분 댓글 달아주시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환율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아서 환율이 올라가느냐, 외국인들이 사서 환율이 떨어지느냐 뭐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 환율 움직임하고
시장 움직임에 괴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환율 자체의 문제도 있는데 이게 이제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이 되게 어정쩡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1200원 쪽으로 확 가서 더 고생을 시키든지 아니면 1150원 밑에서 안정한 모습을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때까지는 우리는 움직임을 좀 유보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객예탁금 같은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고객예탁금이 늘어나죠. 고객예탁금이 늘어서 주가가 느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격적인 인내 구간에 들어갔어요. 이제 시작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인자 하나 그렸다. 셋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 계좌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계좌 잘 지키는 게 뭐예요? 누가 뭐 돈병 하나 그런 거 아니고 이상한 짓을 안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상한 짓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움직일수록 손해예요. 여러분 보지만 뭐 이슈로 막 계속 뺑뺑 돌고 그런 주식들 막 움직이고 마음도 갈피를 못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다. 카카오를 팔려면 어제 당장 팔았어요. 어제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냥 5분 내에 다 팔았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지금 팔면은 뭐 손해가 크죠.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판다 하는 분 계시던데 댓글에 뭐 그분은 그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게 돌아 나가느냐를 관찰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복할 거예요. 시장이 방향 설정을 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좌시한다. 그냥 이거 좋은 말인데요. 좌시 이번에 써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최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일 때 우리 뭐 속담에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랬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닌데 억지로 할 그런 상황의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내일 또 금요일인데 내일 시장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돌아보고요. 그 브런치 카페가 49번째인데 그 ADR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아예 그 D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요일에는. 그러니까 토요일 브런치 카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